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앙 하고 무는 재무설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네, 은퇴할 시기가 걱정되시나요? 노후 자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신가요?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 돈 걱정은 좀 덜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행복한 은퇴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가 김계환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청년으로 들어가는 나이대다 보니까 은퇴까지는 생각을 아직은 안 했어요. 네. 근데 뭐 요즘 뭐 파이어족이라고 하나요? 네. 은퇴 시기를 그렇죠. 좀 이제 앞당기려고 네. 고민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일단 고정 수익이 줄어드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미리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원칙, 최대한 은퇴 시기를 늦춰라입니다. 늦춰라. 어쩌면 당연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회자님, 네. 1990년도에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990년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때 뭐 한 70, 80 정도? 61세였습니다. 평균 수명 61세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61세다 보니까 은퇴할 나이와 수명이 거의 비슷한 거죠.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크게 와닿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그때처럼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고. 네,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죠. 뭐. 그렇죠. 또 평균 수명이 61세가 아니라 지금 남자 평균 수명이 79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은퇴 준비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생각보다 1990년대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거의 뭐 한 30년 정도의 수명 차이가 난다라고 봐도 되겠죠. 30년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20년. 20년. 네, 이 정도는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차이가 이게 상당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경제활동을 30세부터 60세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30년 일하면서 30년 은퇴 기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요. 사실 이제는 마음 편히 은퇴 생활을 즐기는 때가 아니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이 제2의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조금은 슬프지만 네, 60대에도 다들 젊게 사시면서 경제활동도 충분히 이어서 할 수 있는데 70대나 80대가 되면 그땐 정말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직장을 퇴직하는 게 은퇴가 아니라 체력이 더 이상 안 돼서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가 은퇴인 걸로 생각이 전환되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좀 자식들이 아직은 뭐 사회초년생? 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봉양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러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원칙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원칙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원칙, 나이가 들수록 돈은 점점 많이 들어가는 필요함을 꼭 깨달아라입니다.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흔히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나이가 아주 많이 들면 뭐 돈 쓸 데가 있을까? 그나마 지금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좀 쓰면서 살아야지. 은퇴하면. 조금이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기자. 친구들한테 술 한잔 사고 뭐 이런 네.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데 정작 미래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70세, 80세, 90세 많아질수록 훨씬 필요한 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문제가 큰 게 병원비입니다. 사회자님, 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사세요. 네. 미국에 사시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한 아이고. 수술을 받으시고 2주간 입원을 하셨다 퇴원하셨어요. 네네. 항암 치료 또 받으시고 예. 총 병원비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항암 치료 받고 수술하고 는 몇 천만 원대. 4억 5천만 원 나왔습니다. 4억 5천만 원이요? 네, 엄청나죠. 야, 집 한 채가 말씀하신 이거- 것처럼 예. 우리나라였다면 뭐 한 2, 3천만 원? 이 정도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비의 90%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지원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뭐 특히 의료비가 높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초고령화된 선진국들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비가 싸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이렇게 의료비가 계속 낮을 거냐는 거죠. 10년, 20년이 지난 미래에도 지금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가 유지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많지만 네.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쓰는 노인들만 점점점 많아지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젊은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이죠. 건강보험 지원율이 지금처럼 90%가 되는 때에 어떤 의료비 기준으로 내가 나중에 병원비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건강보험 부담이 뭐 60%, 50% 떨어질 걸 예측하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내가 80세, 90세가 됐을 때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못 받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뭐 의료 혜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인구 구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급격한 인구 절벽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스스로 잘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로 또 원칙이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원칙은요. 독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를 위한 보장보험에 가입하라입니다. 보장보험 중에서도 특히 종신보험이 가장 적합하고요. 신혼부부를 위해서도 종신보험이 좋다고 네. 하셨었는데 네. 은퇴 부부에게도 종신보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60 정도 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종신보험은 자녀를 기르고 경제적으로 가장 활동을 하는 한창 경제활동하는 시기에 그때 필요했던 보험 아닌가요? 나는 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은퇴도 했는데 굳이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말씀들을 하세요. 맞아요. 네, 이건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회자님. 네.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사망을 할 텐데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그건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평균적으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정도 혼자 독거해야 된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뭐 혼자 살아가게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플 때는 내가 간병을 해주지만 혼자 남아있는 아내는 간병인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돌봐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은퇴 부부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내가 될지 배우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혼자 남아 힘들게 살아야 되는 독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를 위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하.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남는 분에게 혼자서 힘들게 버틸 독거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그 자금을 보험금으로 남겨주고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내가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남은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그렇죠. 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은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퇴직하는 시기가 은퇴 시기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은퇴 시기를 늦추면서 열심히 일하고 쪼개 쓰고 진정한 은퇴 시기는 배우자가 떠나고 내가 혼자 남는 시기. 아, 혼자 남았을 그게 때. 정말 은퇴 시기고 노후 시기고 그때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종신보험을 통해서 독거 기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의 보험금을 남겨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내가 일을 중단하는 게 은퇴가 아니고 네. 나 혼자 남게 됐을 때 은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행복한 은퇴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가 김계환 센터장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